이번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오전장에는 그래도 흐름이 좋았던 것 같은데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음에도 조금은 상승폭이 둔화돼서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장 한 줄 평은 어떻게 쓰셨을까요? 네, 국내 금리나 여건은 만들어져 간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국내 금리 인하 여건은 만들어져 간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오늘 증시 분위기까지 짚어봐 주세요.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미 증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국내가 좀 더 이벤트가 많은 상황입니다. 전일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뭐 미국 증시는 상당히 혼조세 양상으로 좀 약보합 마감됐습니다. 25,500을 일단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강하게 돌파는 못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매물대를 소화할 만한 뭐 이슈나 기술적 위치가 중요한데 미증시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는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과열권인 건 맞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이제 좀 안 좋은 게 유가가 아직 안심 못한다. 글로벌 시황적 요소로는 좋게 들려오는데 방향성이 아직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다 말씀드렸죠. 어제 유가가 좀 튀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CPI 발표가 나오면서 결국은 또 해석의 여지로 몰더라고요. 네, 뭐 물가가 조금 소비가 촉진되다 보니까 오를 걸 예상했었는데 같이 보시죠. 저는 뭐 굳이 해석으로 몰면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올랐어요. 그럼 연준에서 초점 맞추는 고용은 뭐 실업수당 청구가 올랐으니까 안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 CPI는 0.1% 지금 근원까지 올랐습니다. 가이던스보다. 그러니까 0.1%니까 해석인데 뭐 소비 촉진이 좀 됐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포커싱을 맞추면서 자, 다음 달 금리 인하는 동결 내지는 인하는 25bp다. 뭐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버렸고요.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약간 혼조세였는데 특히 이제 국내 넘어오면서 금리 인하에 관해서 지금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으니까 금리 인하가 진행됐죠. 저는 이 금리 인하의 그 선제적 요건 국내 그리고 금투세 이 어떤 확정, 네, 뭐 유예를 하려면 빨리 확정 짓든가 이런 부분이 코스닥의 반등 트리거가 된다고 봤는데 지금도 저는 뭐 코스피보다는 유동성 공급 확대 국면에서는 코스닥을 좀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좀 일어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로보택시 자율주행 지금 실시간 그 중계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저도 좀 보다가 이제 막 스탠바이하고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트리거 역할이 되겠죠. 어떤 형태로 됐든 간에요. 뭐 뒤에 서두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율주행은 온디바이스 AI 중에 가장 큰 트리거가 내년 시장이 될 겁니다. 이제 테슬라가 V11 내부 공개하고 계속 미뤄왔던 부분인데 안 꼽는 찐빵이나 제로 소멸로 끝나면 안 좋고요. 안 좋고 테슬라 주가 차트 잠깐 보시죠. 지금 일봉 모습인데 뭐 프리마켓하고 애프터마켓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결국 이제 220불까지 좀 차트 모습인데 내렸다가 갈 것이냐, 네. 아니면 여기서 5일선 지지받고 270불을 강하게 돌파할 것이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이 2차 전지에는 분명히 직관적으로 영향력 요소를 주고 있습니다. 뭐 뒤에 오늘 2차 전지도 다루겠지만 걱정하지 마셔라. 그렇게 걱정할 구간이 아닙니다. 네. 지금 이제 승부수를 던지려면 어제 오늘 사는 자리고요. 네. 오늘 뭐 SDI가 잠깐 오르다 내려왔는데 이따 구체적으로 좀 보고. 그러면 오늘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장 개장하고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다음 주에 미국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국내는 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어제 동시효과 때 상당히 변동폭이 상당하더라고요. 저도 좀 놀라긴 했는데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됐고 양대 지수를 보시죠. 이거는 정말 핵심입니다. 2600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제도 그 2600선 살짝 밑에서 마감됐어요. 근데 오늘 2610선이거든요. 증시 자체가 지금은 2650선으로 갈 수 있는 원동력이 이 2600선 지지력 여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이 오르진 않지만 떨어지면 뭐 체감 지수가 너무 안 좋겠죠. 그래서 종가 마감 계속 코스피 양대 지수, 코스닥까지 그리고 지금은 종목도 종가 마감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금요일은 주봉 종가 마감이 어떻게 되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코스닥 모습인데 오늘 780선 돌파 못했습니다. 오늘 금투세 부분이 아직 안 나와서 그런지 금리 인하는 진행이 됐는데 투자 종합 상황은 오늘 외국인은 코스닥에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판만큼만 물량을 가져가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현물을 370억 던졌습니다. 오늘 312억을 받아갖고 지수는 조금 선물로
코스피는 오늘 여지 없죠.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오르는데도 개인 투자자들 2천억 따라붙으니까 4천억을 지금 던졌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서 가십시오. 그러니까 매매는 지금 과대낙폭 구간에 코스피 쪽에 살 게 많아요. 네, 많은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투자 관점이 좀 좋고요. 그래도 내년 시장 유동성 공급이 좀 늘어나니까. 그리고 이제 차라리 트레이딩을 하실 거면 퍼포먼스 쪽에 있는 제약바이오나 코스닥 쪽에서 선정하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도 핵심은 양대지수에서 종가 마감입니다. 오늘 코스닥은 제가 봤을 때는 이 770선 내지는 775선 정도는 지키고 마감되는 게 가장 나이스하고요. 네, 좀 써드리면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600선, 어제도 살짝 밑에 종가 마감 됐는데 2600선에서는 종가 마감이 돼야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정도까지는 조금 시세 반등을 더 즐길 수 있다. 다음 주에 아마 2차전지 랠리나 단기 반등세에 따른 반도체의 어떤 과대낙폭 반등이나 또 제약바이오 어떤 슈팅 부분들이 미 옵션 만기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4년 5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 가운데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시장 전략 체크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섹터를 준비하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또 순서대로입니다.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2차전지입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순서대로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제약바이오 섹터 준비해 주셨는데요. 한 줄 평 어떻게 쓰셨을까요? 네, 돌아가는 순환매 그리고 시세의 연속성 이렇게 적었습니다. 돌아가는 순환매, 시세의 연속성이라고 써주셨는데요. 오늘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바이오주의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시장은 저희는 사실은 뭐 좀 2차전지가 많이 오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문제인데 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KRX 바이오 지수가 오랜만에 보시죠 또. 네. KRX 바이오 지수가 지금 우상향돼 있는 형태가 제약바이오가 가장 낫다. 네. 그러니까 추세는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퍼포먼스는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지난주에도 5일선 지지를 받고 주봉 모습입니다. KRX 바이오. 5일선 위로 종가하게 됐고, 이번 주에도 지금 5일선까지 빠졌다가 뭐 고점 상단입니다만 1.7%가 올랐거든요. 1.7%가 올라가려면 선반항 셀트리온이 끌어주면서 뒤에 뭐 이제 중소형주들, 중견 제약업체들 붙는 형태인데 아주 전형적이죠. 네. 오늘 보니까 뭐 삼바 셀트리온, SK 바이오팜, 한올 바이오파마, 그리고 뭐 동아 ST까지 좀 쉬었던 종목들까지, 또 중소형 종목 중에 지아 이노베이션 이따 보겠지만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나 지금 이건 반도체 모습인데 좀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 이제 다지기를 하는 쪽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이제 2차전지, 다지기는 좀 지났다. 2차전지는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언급을 드렸고, 추세가 이제 진압으로 이렇게 2차전지 지난주에 음봉 떴고, 요번 주에 여러분들 양봉입니다. KRX 지금 탑10이. 네, 지금 보시게 되면 3% 양봉이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다음 주에 눌림목이 이제 이번 주하고 목요일, 금요일이죠. 종가가 어떻게 끝나냐에 따라서 다음 주에 얼마만큼 미옵션 만기일 전까지 단기 상승, 이 부분을 이어주느냐가 핵심일 것 같고요. 그러면 다시 이제 바이오로 돌아와서 오늘 삼바 모습입니다. 계속 말씀드려가지고요. 삼바는 이제 방향성을 어찌 됐건 간에 측정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21선 지지력이 중요하고 95만 원 뭐 다 알려드렸어요. 이제 투자 기간에 따라서 트레이딩 하실 분, 투자하실 분인데 지지력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지지력 이겨내고 어제보다 오늘이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오늘 102만 원 위에서 아마 종가 마감이 되면요. 월요일 날 괜찮을 겁니다. 더. 네. 오늘 DEMA를 좀 돌파하려고 애를 좀 쓰는 모습이거든요. 5일선, 20일선 안착을 해서. 그러면 이제 단기 저항이 105만 원 부대치고 신고가 넘어가면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형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입니다. 뭐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제 이것도 이제 방향성 측정하는 종목 쪽이긴 한데 셀트리온이 조금 더 트레이딩 하기에는 쉬웠죠. 네, 둘 다 뭐 트레이딩에 적합한 종목은 아닙니다만은 19만 원대 흘러내리면서 어제 오늘 반등. 네. 어제부터 샀어야 되죠. 네, 어제 시가 출발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시가가 19만 2,5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오늘까지. 네. 20만 원 넘어가면서부터 슬슬 조금 힘들 거예요. 근데 셀트리온은 아직 추세가 전혀 뭐 발생되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20만 원까지 돌파해야지 추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추세가 이제 만들어져 간다, 이거는 퍼포먼스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추세 강도가 있거든요, 여러분.
추세 강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하시고 오늘도 이제 셀트리온이 21선 위에서 마감되면 월요일도 내용이 나쁘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황적 내용을 보게 되면 금리 인하가 뭐 50pp B컷까지는 시장에서 기대를 안 한 것 같아서 실망 매물이 별로 없는 것 같고 25pp 정도 인하해주면 제약바이오는 계속적으로 좀 훈풍 부는 이런 분위기고 동결해주면 조금 눌림목 들어갈 것 같고 이런 분위기거든요. 이제 이렇게 가다가 오늘 SK바이오팜 이런 종목도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11만 5천 원까지 넘어가던데 지금 4.9% 11만 4,500원, 700원, 800원 왔다 갔다 하네요. 상당히 지금 괜찮은 모습이고 오늘 동아이스티가 좀 튀었죠. 동아이스티가 7만 원 밑에권에 있다가 한 방에 오늘 좀 뽑아 올리면서 한 고가까지 한 10%대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좀 말씀 다 드렸는데 GI노베이션 잘 봐야 된다. 오늘 GI노베이션이 다시 박스권 상단 14,500원까지 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있었던 한올바이오파마 오늘 44,000원까지 올랐던데 오늘 뭐 이 정도 마무리되면 이번 주는 나쁘지 않고요. 네, 43,050원인데 딱 위에 지금 기본선과 회기선 상단 그죠? 네. 다음 주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다음 주에 이 정도 거래량 끝났기 때문에 지금 조정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네, 눌림목 정도고 거래량이 다음 주에 제가 봤을 때 요 비슷한 5, 600만 주, 1000만 주 정도 발생되게 되면 사실 지금 좀 붙었거든요. 더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43,000원은 오늘 44,000원까지 붙었는데 44,000원 정도에서 종가 마감이 되면 이제 다음 주에는 신고가 싸움으로 갈 겁니다. 이 46,750원, 한 47,000원 신고가 싸움으로 갈 거니까 여러분들 트레이딩 계획에 맞게 또 투자에 맞게 가져가시면 된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전략 체크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반도체 준비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한 줄 평은 어떻게 쓰셨을까요? 네, 수출은 1위라는데 향후 기술력 우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10월 들어서도 수출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수출이 45.5% 증가하면서 상승세를 주도했는데요.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뭐 말씀을 드려가는데요. 그 반도체는 난이도도 좀 있고 어렵긴 합니다만은 실적을 갖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답이 잘 안 나와요. 네, 다른 섹터가 불리합니다. 네, 지금 실적이 당장 없는 게 아니거든요. 3분기도 지금 뚜껑을 열었는데 실적이 잘 나왔는데 왜 이러냐.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6만 전자를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상을 좀 뒤엎고 있는데 좀 사야죠. 네, 그렇게 뭐 아직은 제가 봤을 때 추세 강도가 뭐 우호적인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 보조 지표들 상황으로서는 바닥이거든요. 단지 이제 실적 3분기에 나쁘지 않게 썼어요. 문제는 향후 기술력에 대한 우려입니다. 삼성전자는 향후 앞으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다시 넘어가고 아니면 동일선 상승에 서주고 레거시에서 향후 다시 1위로 등극할 수 있을 것이냐 이 기술력 우려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삼성전자를 믿는다면 그리고 이 가격 경쟁력을 믿는다면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 21년도에 2차 전지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만 그 2차 전지 4대 천왕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잘 보시지도 않았어요. 뭐 봤냐? 코로나 치료제하고요. 진단키트 봤었습니다. 그때도 과열이다. 다른 쪽에 떨어져 있는 쪽을 봐야 된다. 주식은 늘 그렇습니다. 특히 국내는 회귀 현상이 있기 때문에 2022년 가면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불어지고 나서 23년에 이제 갑자기 2차 전지가 등극을 했거든요. 막 갈 것처럼 했는데 1년 2개월 조정받았고요. 그때 또 그 빈 공간을 HLB랑 알테오젠이 채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반도체 반등. SK하이닉스 갈 때 진짜 분쇄를 시켜서 25만 원대 가격 전략들을 말씀드렸었어요. 네. 근데 이것도 25만 원 언저리 붙었을 때 뭐 30만 원, 40만 원. 제가 오늘 스페셜한 방송을 SK하이닉스 관련된 걸 다 돌려보고 왔는데요. 저는 그때 동의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네. 40만 원, 50만 원은 언감생신이에요. 네. 결국은 이제 회귀 현상으로 돌아왔고 지금에 관해서 가격 경쟁력이 없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게 핵심이고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도 이제 쉬었으니까 아직 실적이 도드라지게 좋아지지 않았지만 가격 경쟁력이 부각된. 그러니까 우리 국내는 특히나 이 회귀 현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을 내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향후 기술력 부분, 실적 부분 이거를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들이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삼성전자가 우리한테
증명해야 될 거고요. 우리는 주주로서 이 삼성전자의 가격이 메리트가 있느냐 없느냐, 향후에 삼성전자가 기술력을 좁힐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무너지게 되면 지수는 무조건 못 갑니다. 네. 우리의 개인 감정과는 별개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못 가고요. 어제에 이어서 이렇게 V자 반등, 이거는 안 됩니다. 네. 분명히 옆으로 조금 더 기어야 되고요. 횡보, 그리고 이제 뉴스플로우들, HBM4 시장에 관해서 얼마만큼 앞서 나가고 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D램에 관해서 10나노 이제 일시죠. 먼저 양품 생산 들어갔다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좀 밝혀드렸거든요. 근데 이런 뉴스플로우도 사실 부각이 잘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레인지 범위를 한 6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부터 6만 5천 원 사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1선까지 좀 도달하고 나서 한 번 더 눌러주고 나면 7만 원 가지 않겠느냐. 단적으로 삼성전자가 2%밖에 안 오르는데 삼성전자 밸류체인 오른팔 원이 가입해 있습니다. 5%가 오르고요. 변곡점 위로 종가 마감이 되면 좀 더 갈 것 같아요. 34,800원. 소리 소문 없이 27,000원부터 30%가 지금 넘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안 오른다고 하는데 올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TSMC 어제 뭐 후실적 냈으니까 TSMC 결러 가시려면 HPSP하고 에이징랜드 이렇게 가시는 거죠. 이제 나는 TSMC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코미코도 좀 반등했고요. YC 이런 종목들, 시세가 터지지는 못해요. 이런 종목들이 막 21선 위에 조금 있는데 동력 자체가 삼성전자가 지금 바닥이야 그리고 계속 우상향할 거야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저점 매수, 고점 매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모습인데 오늘 하이닉스 19만 원대 살짝 들어갔거든요. 19만 1,200원까지 갔는데 여지없이 이제 차익 실현. 이런 형태군입니다. 이 하이닉스 주봉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상단이 줄을 제가 좀 그어놨는데 여기가 지금 막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21선을 완벽하게 안착해서 20만 원, 22만 원, 24만 원에 당장 갈 것이냐? 그렇지 못하죠. 왜냐하면 하이닉스도 HBM4 시장에 관해서는 달아나는 자. 우리가 HBM4 시장에서도 선두주자격이야. 이거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적인 반등일 것이다. 여전히 반도체는 박스권 장세가 진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제한적인 상승이고 박스권 장세가 지속된다라고 전략 체크해봤습니다.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 준비해 주셨는데요. 한 줄 평 어떻게 쓰셨을까요? 네, 21선 지지력 테스트가 관건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21선 지지력 테스트가 관건이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기술적 대응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 섹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별로 겁먹지들 마십시오.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요. 이제 2차 전지가 오늘 뭐 SDI가 조금 더 우호적이더라고요. 상황 자체가. SDI가 이제 한 38만 6천 원까지 갔는데 오늘 진폭은 한 39만 원까지 갈 줄 알았는데 조금 도달을 못했고요. 21선에서 이제 이겨내면서 가는 쪽이고. 반대로 LG엔솔이 이제 먼저 43만 원을 뚫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이틀 지금 조정 주는 쪽이고. 에코프로 BM 모습인데 다 정리해드렸어요. 19만 원 매물대가 있어서 이 정도 거래량 갖고 거래대금으로 밀 수 없다. 그럼 이제 밑으로 밀어서 응축을 한번 시켜준 다음에 기술적으로 밀어 올려야 되고, 여기서 이제 전방 산업이나 뭐 시장 점유율 이런 변화가 획기적으로 있으면 더 좋은 분위기죠. 근데 오늘은 그런 소식이 없죠. 특히나 노스볼트 지금 자회사 파산 신청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SFA가 정정 공시를 냈던데요. 다른 기업들도 다 해당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나온 내용이 아닙니다. 원래 있었던 내용이에요. 6월달 경에도 BMW가 노스볼트랑 계약 3조 원대를 해지하면서 이야기가 나왔고, 그만큼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네, 2차 전지의 어떤 기업들 자체가. 노스볼트에 공급 계약을 했던 쪽이 SKC, SK 넥슬리스, LNF 1월에 있었고요. 양극재 공급당 계약이. 이제 기업들이 정정 공시를 낼 텐데 오늘 SFA가 먼저 정정 공시를 오늘 아침에 냈거든요. 저는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매출액 대비 수주 잔고 대비 이제 뭐 7에서 한 10% 정도 해당 사항이 있던데 속속들이 이제 정정 공시들을 좀 낼 건데, 저는 2차 전지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네. 다 살아남을 수 없거든요. 네. 안 되는 기업들은 빨리빨리 정리가 될 것이고, 살아남는 기업들은 기업이 이제 증명하면서 경쟁 구도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단지 이 양극재 땅까지 아직 전이는 안 된 것 같아요. 네, 전이는 안 될 것 같고 상당히 기업들이 많습니다. 노스볼트에 공급 계약돼 있는 쪽들이 뭐 네이버에 노스볼트 계약 이렇게만 치셔도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동박부터 양극재까지 상당히 많은데 이미 나왔던 재료이기 때문에 정정 공시 내고 나서 주가 좀 하락했을 때 아래꼬리 달고 올라오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대응을 했을 때 보시게 되면 포스코 퓨처엠까지. 포스코 퓨처엠에 뭐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냐? 25만 원 돌파 여부라 그랬거든요. 네, 이제 이동 평균선이 다음 주 되면 이 21선이 좀 밀고 올라오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싹 캔들에 뒤를 살짝 이렇게 좀 밀어주면서 올라올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21선 지지력 테스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전방 산업이 획기적인 내용이 들리지 않는 이상은 2차 전지는 거래 대금이 만들어질 리가 없거든요. 오늘 거래 대금을 보시게 되면 2차 전지 시가총액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 코스피의 거래 대금 1위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고 유한양행이고요. 4위가 하나인더스트리, 5위가 TA항공입니다. 6위가 고려행, 그 밑에 SDI하고 LG엔솔이에요. 그 밑에 이제 삼바, 한올바이오파마, SKC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은 오늘 ABL 바이오, 라이콤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한꺼번에 동반되면서 힘을 좀 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 대응이 현재 구간에서는 맞죠. 단지 이제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일봉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주봉을 좀 보면서 바닥을 이제 틀었구나. 퓨처엠도 틀었구나. 에코프로비엠도 틀었구나. 여기서 조금 더 매집 전략을 펼쳐야 되겠다. 중장기적으로 어느 구간에서 밀리면 더 사야 되겠다. 이런 걸 정하시는 게 맞고요. 저는 2차 전지 다음 주에 승부 구간 나온다고 봅니다. 이제 주봉 오늘 종가 마감 되면 종가 마감 가격 측정하고요. 네, 전주 거래량과 비교하고 미국 옵션 만기일 중에 한번 치솟아 주느냐, 테슬라의 연동 관계로 이 부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다음 주에 21선이 양극재 단, 그리고 뭐 장비 단, 소재 단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지게 되면 쉬어간다. 이겨내면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시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21선인데 21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2차 전지가 21선의 지지력 테스트 구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까지 오늘 세 가지 섹터에 대한 전략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셜원 관심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던 KTNG가 2차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8월 9일에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누적 수익률 17.25%입니다.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뭐 저는 담배, KTNG인데 건강을 위해서는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담배를 안 피우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원하는 수준은 훨씬 넘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당 위주의 선택을 할 때 KTNG를 봐라. 잘 추천 안 드리는데 KTNG나 이제 통신주 관련해서 배당이 높긴 하죠. 근데 밸류 프로그램 돌아갔을 때 저는 금융지주사에 관해서 반대 의견 드렸거든요. 네. 이거는 아니다. 네. 그 이유인즉슨 제가 맞든 틀리든 우리나라가 통화정책에 관해서 과연 그 부분을 상쇄시키고 금융지주사가 계속 우상향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이렇게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저금리, 중금리 쪽으로 금리는 떨어집니다. 네. 예전 것처럼 제로금리는 안 가겠지만. 그래서 이제 KTNG 담배나 통신주들을 좀 설명드렸는데 결정하셔야죠. 오늘 11%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 벌써 대응을 하셨어야 됩니다. 나는 배당 받겠다. 그럼 고고요. 네. 아니다. 나는 뭐 이 정도 시세 반등이 나왔는데 챙기겠다. 그럼 챙기고 또 밑에 있는 어떤 배당주 위주로 포트폴리오 편제를 해놓는 게 맞지 않겠나. 지금 구간에서는 제가 봤을 때 굳이 뭐 이렇게 하락 시그널이 나오는데 가지고 있을 필요는 배당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KTNG 리뷰 도와드렸고요. 그럼 오늘장 관심 종목은 있으실까요? 네, 현대 오토에버 준비했습니다. 네, 현대오토에버, 현대차의 또 계열사로서 자율주행 관련주로도 꼽힙니다. 어떤 포인트 때문에 꼽으셨을까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TV로 보는 시청자분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아마 유튜브가 좀 뜨거워질 것 같은데요. 자율주행이 이제 테슬라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지금 테슬라 자율주행이 하고 있는데 현대 오토에버가 하단 구간에 다 왔습니다. 이게 이제 구미가 땡기죠. 15만 원 구간입니다. 네. 박스권이 17만 원이거든요. 박스권 매매를 한번 해가지고 재미를 좀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하단에 15만 원 지지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고 테슬라가 이제 2차 전지도 있지만 멀티풀이지 않습니까? 뭐 우주항공, 자율주행, 그다음에 2차 전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재료 소멸로 다가오게 되면 15만 원까지 좀 밀리겠죠. 그러면 지지력 테스트를 보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제가 오늘 그 방송을 하면서 일론 머스크를 봤는데 진짜 이 사람 천재다. 왜 천재냐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는 지금 트럼프를 공식 지지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감정은 필요 없습니다. 주식하는데. 공식 지지 선언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신의 한 수예요. 진짜로. 왜 공식 선언을 했을까?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 친환경 쪽이 상당히 도드라지게 간다. 지금 2차 전지를 했던 테슬라 관련해서 뭐 트럼프가 대통령 됐을 때 2차 전지가 우호적일거란 이야기는 다 없어졌어요. 네, 틀렸기 때문에.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도 테슬라는 다르겠죠. 왜? 앨런 머스크는 공식적으로 트럼프 지지 선언을 해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니어스 천재입니다. 네. 결국은 악재 상황으로 갔을 때 테슬라가 영향이 덜 받을 수 있는 비즈니스를 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테슬라도 마찬가지지만 테슬라가 그렇게 문제가 없다 220불 지지받으면 이런 결론이 나올 것 같고 누가 대통령 되든 간에 2차 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테슬라는 자유로울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밸류 체인이 2차 전지만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자율주행 파트, 우주관광 파트, 2차 전지 파트 3개가 멀티플로 돼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이제 대장주에 대한 의견이 있겠습니다만은 현대 오토웨버는 15만 원 지지력 테스트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박스권 형태에서 다시 한번 중단이나 상단으로 주가가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상단이 돌파됐을 때 시세 분출은 나오지 않겠느냐. 교과서적인 이야기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현대 오토에버 관심 종목으로 넣어주셨고요. 일요일 저녁에 또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시죠, 전문가님? 네, 이제 뭐 매주 일요일마다 하는 건데요. 오늘은 뭐 직관적으로 삼바, 셀트리온 지지라인 가격 라인 제시 한번 해보고, 최근에 LNF하고 에코프로 BM에 계속 이제 지지라인 가격 그 이야기를 통계학적으로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잘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도 요걸 가지고 제약바이오 2차 전지 가격 지지라인 커뮤니케이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저녁 8시에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한 스페셜1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은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후장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중심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